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주말에 날씨가 조금 포근한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올림픽 기간에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정말로 전쟁으로 번지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거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이번 주에 기관과 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투자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료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지금 S&P 500이 1.9%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낙폭이 컸었죠.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3%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1월달에 주가에 급락이 나왔었고 일부 반등이 나온 뒤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박스권을 깨고 이탈하는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보면 1.4%의 급락과 함께 전체적으로 미국 3대 지수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슈가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동맹 정상들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 직후 미국인들은 48시간 이내에 대피해라 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 철수 권고는 있어 왔는데 유럽 정상들하고 화상통화 직후에 바로 48시간이라는 시간을 못을 박았고, 또 백악관 보좌관에 따르면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매우 분명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 때문에 어제는 지수에 급락이 나왔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제 유가도 3.5%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천연가스, 이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인데 생각보다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천연가스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다면 곡물 가격도 급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 상승했던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 업종들 거의 3%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던 만큼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도 내일은 시장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반대로 에너지 관련주들, 유가하고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 이쪽 섹터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전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 차례 공격한 경우가 있었죠. 바로 14년 2월달, 정확한 날짜는 14년 2월 27일일 거예요. 이때 크림반도를 공격했고 그 당시의 주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건 나스닥 지수고요. 2월 말이면 이 시점이거든요. 이게 국내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 정도는 시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변화를 보시면 나스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그 전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모습은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 말고도 테러에 대해서 과연 주가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기사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었는데 일단 여기 두 가지 경우는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할게요. 자, 9.11 테러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세계 증시의 파급력이 클 수가 있는지. 저는 결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9.11 테러가 훨씬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9.11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또 금융 중심지였던 국제무역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파괴가 되었고 그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8일 만에 여기 보시면 12%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종적으로 30일이 되었을 때 원래 지수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이 100년 전 세계대전 당시도 아니고 실제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생각도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9.11 테러 이때가 훨씬 파급력이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9.11 테러 당시에 코스피 지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8일 동안은 12%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나머지 22일 동안 그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다. 이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 시점에 맞춰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실제로 이런 이슈의 여파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내가 완전 바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 내에서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관점을 조금 바꿔보시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테러라든지 전쟁, 최근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조금 더 과거로 가면 걸프전 이런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구간만 잘 이겨내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구간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단지 공포심에 의해서 물량들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든 시간이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그 관점을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보시고요. 저는 오히려 전쟁 가능성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한테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재료가 나옴에 따라서 그 재료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과거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30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모두 회복한 것을 기억해 본다면 결코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걸 역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3월 중순에 F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전쟁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말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한 이쯤 와 있겠죠? 때문에 단발적으로 너무 하루 만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뉴스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금씩 급락장을 활용해보는 전략으로서 이렇게 긴 마라톤 경기 안에서 구간마다 계획들을 잘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 주간의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이렇게 6종목을 한 주 동안에 1,000억 이상의 순매수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하고 금융주들, 외국인은 딱 이 두 가지만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하이닉스의 차트인데 지금 1월달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종가 기준으로 오히려 지난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이면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 더 초점에 맞춰진 것이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서 공격적으로 배당을 시행했고 또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매도세만 보여주었던 기관이 같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종가 기준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이 되었지만 자, 그래도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간만 조금 매도폭이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 반등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는 바로 금융주들이죠. 한번 하나씩 볼게요.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저는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정말로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올수록 점점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양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자, 이 종목도 지난주 초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수요일부터 다시 이렇게 기관과 함께 매도 물량이 나옴에 따라서 주가도 한 차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다음 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자, 포스코도 2월달에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포스코는 여기 하단을 보시면, 자, 포스코는 업계에 따르면 후판 가격을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 그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도 들어왔고 주가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후판 가격이 이렇게 인상하면 조선주들 있죠. 조선주들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조선주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어서 기관을 한번 볼게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신세계, LNF. 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어요. 물론 규모 자체는 외국인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여기 올라와 있다는 것이 조금은 특징적인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저점에서 부진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 급등이 나왔다. 그거는 한편으로 본다면 반등의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리오프닝 관련주죠. 그리고 밑에 보면 하이트진로, 또 CJ 제일제당, 다 이런 종목들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만큼 기관은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고, 또 그 외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던 만큼 이런 기조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보다도 이 전쟁 가능성, 이게 조금 더 시장을 누릴 수 있는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데이터를 보신 것처럼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